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또 대한민국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현실에 기반하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이상, 모호한 이상에 기반하는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을 좀 읽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12월 31일 날이지요. 어제 그제 펜앤마이크에서 정규재 대표가 광화문 광약교회에 가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대담을 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분수가 57분 52초 영상이어서 제가 들어보고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그에 대한 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줄이려고 합니다. 광약교회 정광훈 목사를 만나다. 그런 제목으로 펜앤마이크, 펜앤 현장이 나왔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경찰에서 구속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곧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1월 2일이지요. 그리고 광약교회는 1월 4일 철거 경고장에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재 주필이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얼마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담을 하러 광약교회에 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광약교회 철거 경고장이 1월 4일 붙었는데 순국결사단을 3,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광약교회를 철거하려 할 때 이 3,000명의 순국결사단을 통해서 저지하고 막겠다. 3,000명의 순국결사단의 80%가 목사들이다. 정광훈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80%면 2,400명의 목사님들이 순국결사단의 멤버들이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 정광훈 목사님 주장. 분신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200명, 300명이다. 그런데 내가 분신 자살하려는 사람 200명, 300명을 못하게 말려서 문재인 당신이 살아있는 거다. 그들이 죽으면서 당신 죽이고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말려서 그렇다. 또 광약교회에 나온 목사들이 기뻐서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실제로 이 밑에 댓글을 보니까 40대, 50대 이런 분이 연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광약교회에 나온 목사들이 기뻐서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정규재 주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배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곤란하지요. 전 세계가 광약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성금도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성경을 알지 않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그 돈 가운데 10분의 1은 11조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 주장이 어떤 주장이 있냐 그러면 총선은 이미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동이 아니라
총선을 이기려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선동만 당하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니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겠느냐.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WCC 탈퇴, WEA 탈퇴합니다 기자회견했을 때 전전날인가요?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 교단 사람들 여러 교단 통합, 합동 등등 모아놓고 비례대표를 한 35석인가 확보했다. 그래서 통합 몇 석 주고 감리교 몇 석 주고 합동 몇 석 주고 몇 석을 주겠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비례대표 50석이 확보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가 잠깐 며칠 뒤에 그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WCC, WEA 탈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앞뒤가 좀.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가 31일 날 어제 그제 대담에서 총선을 이미 이겨놨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들었던 이 강의, 목회자 세미나 이래서 전 목사님이 하시는 주된 말씀이 광약교회 전에는 4대 6이었다. 4대 6은 뭐냐 그러면 보수, 자유한국당 등을 지지하는 보수가 4였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렇게 밖에 그 여당을 지지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6이었다. 그런데 광약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6대4로 역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한 175석 정도는 이미 확보했다. 조금 더 해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서 반나치법을 만들고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서 주사파들을 전부 다 척결해야 한다. 동조, 고무, 찬양, 주사파에 대하여 그러면 다 척결하는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20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지금은 175석 정도는 이미 확보했다. 6대4다. 광화문 집회와 광약교회 6대4다. 아시다시피 10월 3일 날 이후로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줄어들어갔지 더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보수 언론들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보수 언론들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좌익 언론이 아니고요. 통계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보수의 사람들이 한 30% 미만이다. 30% 미만. 그다음 민주당 지지는 35에서 40%. 말하자면 한 10%에서 15%의 차이가 나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보수층이 얼마가 이탈했냐 그러면 35% 정도가 이탈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보수층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의 그 정국, 그 다음에 그 직전. 그때까지의 보수층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65%예요. 여러 우익 유튜버들의 활동을 통해서 나는 민주당이었는데, 문파였는데, 대깨문이었는데 돌아왔어요. 그런 말이 있어도 그것은 정말 많이 모아도 소수예요. 소수고 이 자료를 확인하면 지금 보수 65%인데 그 중에서 한국당 지지가 59%로 나와요. 보수 언론들 자료입니다. 59%. 이게 보수가 65% 남았는데 35%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59%가 나오는데 59%가 한국당 지지고 65% 가운데 그다음 6%가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예요. 실제로 보수 가운데 3분의 1이 사라졌고
35%가 나가가지고 그 가운데 25%가 민주당 지지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에 기반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제가 봐도 보수 자유한국당 총선은 집니다. 참패당합니다. 참패도요. 이러한 한 민주당과 10에서 15% 격차가 차이가 나면 표수가 수천 표 이런 정도로 소위 지역구에서 쳐요. 경합 지역은 그냥 아주 심각한 차이로 지면 몰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10월 3일 날 그렇게 모여도 조국이 그 다음에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진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만 18세 인구가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 18세가. 말하자면 고3 애들도 상당수가 투표권을 가지게 됐어요. 학교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정교조가 장악하고 있고 그 좌익 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 18세 선거 인구, 이제 선거 연령을 낮추어서 53만 명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53만 명. 이 현실보다는 전 목사님 이야기는 4대 6에서 6대 4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다. 광약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정신을 차려서 역전되었다. 그래서 지금 175석 정도로 확보하고 있다. 조금 더해서 200석 이상 확보해가지고 법안도 반나치법, 반주사파법, 그 다음에 우리 입맛대로 다 바꾸자. 그런 입장이 되지요. 김정은이 엊그저께 그렇게 발표했죠. 한반도 혁명 정세를 위하여 적극적 공세를 취하자. 그리고 또 이제는 더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펜앤마이크 대담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그러면서 공천과 관련해서 70%에서 80%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가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있었던 일로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반대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전 목사님으로서 사람들을 보내서 수천 명 보내서 가로막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연락이 왔답니다. 광화문에 광약교회는 오지 말아라. 우리가 막아내겠다. 그런데 막아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제는 저 사람들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광화문에 모든 뜻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어준 힘으로 자유한국당에 명령할 것은 명령하고 반드시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누가요? 이 전 목사님이 왜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국민들이 자신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었다고. 사실은 그 개념은요. 공산주의 개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개념은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하고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거나 해서 그 사람이 권세를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인데 똑같이 광화문에 촛불 세력 모여가지고 자, 국민들이 우리에게 100만 모여서 힘을 주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그런 방식으로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모였다. 그 모든 국민들이 안 모인 국민들까지도 대표해서 모인 것이고 그때 모든 힘과 뜻을 실어주었다. 그 힘과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명령한다. 명령을 따르라. 그게 12월 31일 대담입니다.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자, 따르자,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제가 이 대담을 그냥 적어가지고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블라인드를 이렇게 치고요. 객관성을 좀 가져야 돼요. 객관성을. 그래야지만이 4월, 10월 총선에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합리적 대책이라도 좀 그렇게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우리 공화당 이런 사람들이나 또한 친박 이런 사람들처럼 극단적 그러한 우익 세력이 생겨나지. 어떤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었어야 돼.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보수 세력을 이탈한 보수 세력을 어떻게 집결시킬 수 있겠냐. 차라리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아이러니인데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우익 세력이 자제하고 입을 다물고 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 이탈한 보수에서 이탈한 35%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극소수가 민주당에서나 저쪽에 좌익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보수의 세력, 소위 35%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실망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지금까지는 항상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강성해 왔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그 지지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계속 읽으면 너희들이 프로테지 맞추려고 저쪽과 맞추려고 40% 50% 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버리겠다. 그냥 둘 수가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월 15일이니까.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해산하고 말고를 국민들이 실어준 권세와 능력으로 전 목사님이 결정하겠다. 그 말이지요. 황교안 대표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왜 집회 따로 하느냐.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 같이 하자. 그래야 국민 보기에 좋을 것 아니냐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따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모인다. 무대도 거기는 차 한 대 갖다 놓고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대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은데 성경을 알잖아. 목회자 세미나나 다른 집회에서는 지금 기독당 그리고 그쪽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맵석 이런 이야기 꽤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는 일이 많은 데까지는 행사할 때 행진이라도 같이 해야 하는데 몇 명도 안 되는 것들이 행진한다고 툭 튀어나가 버리고 이리 되니 국민들 보기에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이 따로 논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180석 만들어준들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 너희들 180석 만들어 주어봐야 무슨 희망이 있느냐. 180석 만들어 주어봤자 덩치만 크지 저쪽 100석한테도 꼼짝 못하지 않느냐. 못할 거 아니냐. 아직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특별히 텃세 잡은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 그들이 계속 탄핵파만 나가라 그러는데 탄핵파고 친박이고 너희들 같이 나가 같이. 왜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인 우리의 말을 안 듣는가? 문재인도 대통령 하기 싫다는 사람인데 저쪽 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안 하려는 것을 잡아다가 했다는 말이 있다. 했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도 대통령 안 하려는데 저쪽 시민단체에서 잡아다가 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 말을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왜 듣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하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대담이 나오니까 전 목사님 와요.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대통령 하면 내가 제일 잘한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더 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장관 임명만 잘해놓고 장관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책임만 져라. 그리고 나는 대통령 되면 골프 치러 다니면 되는 거요.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난 대통령을 안 하는 거다. 하면 내가 최고 잘한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 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목사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을 86,000명에게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목사들 86,000명에게 성경을 가르쳐 온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 딴 설교들에서는 기네스 기록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0년 역사의 기록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중복됩니다만은 보편 숫자로 하면 한국 교회 목회자의 86,000명이 전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복되죠. 중복되니까 이리저리 빼도 그래도 10,000단위는 넘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전 목사님의 책임은 그건 아주 막강하죠. 왜? 목회자에게 성경을 그 누구보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같이 목사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친 목사가 없다. 그러니까요. 안 들은 목사도 문제겠지만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어쨌든 교사와 선생과 제자다. 그러면 이 전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는 86,000명의 목사들이 전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웠다. 그러면 전 목사님은 선지자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생도 선지학교처럼 대한민국은 아주 소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보생명 앞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처음이다. 정규조 주필에게 대표님은 제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지요? 나 설교 잘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존재의 제1원인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전 세계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존재의 제1원인 안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울면서 전화와서 같은 목사로서 나 회개한다. 그렇게 말했다. 저를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농축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광화문에서 드디어 폭발해버렸다. 나는 몇 년 전까지 모든 목사가 나처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닌 거였다. 부흥사로 수십 년 지낸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목사들에게 86,000명의 목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께서 몇 년 전까지, 올해 나이가 이제 65세가 되시나요? 새해가 되었으니 몇 년 전까지 모든 목사가 나처럼 하는 줄 알았다. 대신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백석 교단과 통합을 추진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토를 내려고 했지만 백석 교단은 대신과 합쳐져서 지금 백석 대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석 대신교단 차원에서 작년 8월 31일인가 전 목사님에게 목사 면직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전 목사님 입장은 나는 대신 총회장이다. 이미 대신 총회장 때 백석과 합치는 그 일을 했죠. 과거에 백석이 어디에 합류하고 함께했습니까? 2013년 WCC 부산총회. 그런데 합류하고 함께했던 그런 세력 아닙니까? 백석교단은 굉장히 큰 그런 교단에 들어갑니다. 최근까지 전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총회장을 하시고 그러면서 백석과 그러나 결국 백석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토사구팽 당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서로 딜을 하는데 안 맞아서 나는 이제 안 해. 그렇게 해서 결국 제명 면직 처분되었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려 합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는 모든 목사가 나처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닌 거였다. 그건 보니 신학교가 크게 타락했고 목사님들을 불량품으로 생산해낸 거였다. 신학교의 타락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25년 동안을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의 타락 이야기. 목사님들의 문제 이야기. 그것도 20년에서 25년 전부터는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인데 저 목사님은 지금 몇 년 전에 하셨다 그러네요. 제 유튜브나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도 유튜브가 올라갔을 때부터도 그런 설교들이 신학교의 문제들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 설교들은 15년 전의 설교로도 자료는 그대로 있고요. 테이프 설교로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전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알았다. 신학교의 타락도 그렇다.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불량품으로 생산해내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은 벌써 목회자 세미나를 8만 6천 명에게 지금 소위 몇십 년을 해오셨어요. 몇십 년. 교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배우는 학생들이 목사님들인데 그들의 실제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가르쳤나. 불량품인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정말 동의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여기 튀어나오는데요. 블라인드를 치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블라인드를 치고. 물론 정규재 대표는 불신자야,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정규재 집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고 넘어가지만 진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진리의 문제하고 정치의 문제하고 어떨 때는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정치 이야기라 그렇다면 정치에서는 말씀 안 지켜도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때는 지켜야 되고 말하자면 옛날에 주일 성수 그럴 때에 주일날에는 이걸 하면 죄고 평일날에 이걸 하면 죄가 아니고 그리 됐잖아요. 왜? 그래서 주일날에 안 하면 죄면 하면 죄면 다른 날도 하면 죄인 거에 당연하지 않나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 50분의 한 이야기입니다. 전 목사님 말씀. 카톨릭의 10%는 주의 종이 아니고 사탄이다. 그 이유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10%고 5,000명 중에 500명이다. 정규의 집필이 10%까지 보시냐. 카톨릭의 10%까지 사탄이다 보냐. 정의구현 사제단이 10%다. 개신교 예배보다 천주교 미사는 더 엄중하고 중엄하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10%가 주의 종이 아니고 사탄이다. 그러면 카톨릭의 90%는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카톨릭의 90%는. 그러면 WCC를 반대하실 이유는 없으시지요. WCC의 핵심은 카톨릭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정교회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근데 카톨릭의 90%가 주의 종이다. 전 목사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 3분의 1 정도가 바르고 깨끗하고 그런 올바르신 분들이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민주당 의원의 3분의 1. 그러면 이번에 전 목사님이 반대하셨던 또 저도 반대해왔던 공수처법이 통과될 리가 없었겠지요. 왜? 참 그 통과되는 게 몇 표 차이 아니잖아요. 몇 표 차이 아니라. 150 몇 표로 통과됐나? 8표인가? 몇 표인가? 선거법보다 한두 표 더 나왔나? 그러면 과반수로 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몇 명이 그만두고 깜빵 가고 이리 됐지요. 그래서 140 몇 석. 이리 되면 그거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금방 소위 민주당 의원의 3분의 1이 정신이 똑바로 막혀있고, 정말 진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장로님 이야기 국회의원 가운데 하셨는데. 어쨌든 전 목사님 보는 관점은 카톨릭의 10%가 주의 종이 아니고 사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미사에 대하여 개신교 예배보다 좀 더 올렸어요. 개신교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당신 그런 설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부터 해왔는데 가톨릭 미사는 더 중엄하고 엄중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엄하고 엄중한 미사 때 도인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미사 중에 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사 중에 당신 왜 신부 당신 이딴 소리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개신교도 10%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10%요? 개신교의 10%요? 10%? 그럼 90%는요? 괜찮나요? NCCK, WCC와 함께하는 NCCK에 가담되어 있는 목사와 교회만 해도 반절 이리저리입니다. 반절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10%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전 목사님은 WCC 반대위원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감투였나 진실성 자체를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을 합니다. 왜 말이 이때하고 저때하고 바뀌니까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200석을 확보해서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서 신부들, 승려들, 목사 등 이 법에 걸리는 사람은 얄짤없이 처벌해야 된다. 이 자유한국당 80%를 쳐내야 된다. 선수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200석을 확보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58분에 가까운 그 영상회의 대담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블라인드를 치시고 들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성. 안 믿는 정규재 주필 대표야 웃으면서 그렇군요 목사님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봐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6대4라고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6대4 아닙니다. 6대4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무수히 많은 증언들을 듣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상에 증언들이 나와 있는 댓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증언들이에요? 가족들 가운데 나만 우파다. 나만 미친놈이다. 회사 동료 가운데 나만 그렇다. 지금도 세월호 이야기하고 지금도 박근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런 댓글들을 읽어드릴게요. 그 댓글들도 어제 올라온 거예요. 어제 올라온 수백 개 댓글들 가운데 그런 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왜 광화문이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1000명만 모여도요. 전 국민이 나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지지하고 환호하고 목사님 최고, 광약교회 최고 그렇게 모이니까 전 국민이 다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6대4인 것처럼. 보수가 6이고 진보나 좌익이 4고. 아니요. 지금 3이 안 됩니다. 3이 안 돼. 맥시멈 잡아도 3입니다. 3. 인원고 같은 일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고3들이, 고3 다는 아니죠. 만 18세가 된. 만 18세면 주로 19세 한국 나이로. 그치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4월 15일 선거니까 뭐 그런 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 18세가 되는 애들은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것만 53만 명이 증가해요. 53만 명.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화문에요. 53만 명이 매일 모여버렸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이 53만 명의 새 표들은요. 다 진보나 좌익이 먹습니다. 몇 명이 돌이켰습니다. 난 문바에다가 돌아왔습니다.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보수가 끼게야 제가 볼 때 3이에요. 30%가 안 돼. 겨우 30% 선이라고 봐요. 그것도 넘는 게 아니라 그냥 29%, 28%, 30% 제가 볼 때 아니 저가 아니라
이 보수 언론들에 사는 이야기예요. 좌익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60%다 보수가 60%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전라도 아니고서야 어지간히 이야기하면 전라도는 다 저쪽 판이니까 민주당 판이니까 전라도 아니면 딴 데는 6보다 더 높을 거 아니에요. 7은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라도야 뭐 90몇 프로가 저쪽 텃밭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직원이 10명이 모이면 7명이 보수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좌익을 옹호하거나 조국이나 이번도 지금 줄줄이 이제 공소 취소가 됐어요.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 말하자면 기소 그냥 깜빵에 안 보내고 구속 안 하고 구속 이런 거 취소시키고 뭐 다 지금 줄줄이 터지고 있잖아. 언론이 좌익 언론이 되고 그 안에서도 보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 분석이 정확해야지만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지. 집은 뒷더미 집안인데 야 연말 되면 돈이 어떻게 굴러 들어올지 몰라 하는 막연한 망상만 가지고 정신 승리하겠냐 그 말.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파 유튜브 방송 중에서도요 선동하는 방송을 안 봅니다. 선동하는 거.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탄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하는 시위에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그때 그 양반 친박인가요? 친박은 뭐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강성이 국회의원, 저도 꽤 좋아하는 국회의원인데 김진태 국회의원이 거기에 왔었어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양반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됩니다. 이 많은 태극기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차에서 가지고. 사실 저는 그 앞에서 왜 이 양반은 정치인이구나. 현실은 전혀 안 그런데 현실에 기반한 말을 하는 건 아니구나. 선동이구나. 선동. 그러나 제가 당시에 볼 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해놓은 수순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보이고 날이 갈수록 태극기 집회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이건 지는 게임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하나. 근데 마치 이런 허황된 것을 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보수 세력은 진다 그 말이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이탈한 보수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고 좋은 내용들, 공약들을 잘 제시해야 될 거고 정말 가야 될 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수사하게 되었는데 공수처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